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전망,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서 미국의 영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이끌어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태어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조언이 주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의리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룬 이분은 이제 아버지 쪽으로는 9세대, 어머니 쪽으로는 10세대의 후손인데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 59명이 1착으로 미국에 도착한 겁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골든 비자가 지금 70억 불이지 않습니까? 70억 달러, 70억이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그냥 70억 정도를 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인해 가지고 이 애들 앞날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이 부모가 이 애들에게 자기한테 기회를 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교육을 항상 하겠죠. 이분 선택하고 이 어머니 선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17세 때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흑인이 80%입니다. 80%. 토지의 뭐 7, 80% 정도를 백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될 기미가 거의 없는 겁니다. 해결될 기미가. 그래서 어제 방송을 마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을 좀 더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몇 가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거의 흑인들로 구성된 여당이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ANC라는 이 여당이 대개 흑인들로 구성된 여당인 모양입니다. ANC가 전체 의석의 40, 50%를 차지하고 대다수가 흑인인 겁니다. 그 인구에서 80% 정도가 흑인이니까 뭐 좋은 세상에 오기는 쉽지가 않죠. 백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실천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시면은 흑인이 80%고 다수당 체제가 되는데 그리고 백인 인구가 소유 부의 80, 50%를 차지하는 건데 혁명이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계속 머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떠난 겁니다. 1996년에 백인 인구는 전체 11%, 2011년에 9%, 2021년 중반에 8%, 지금은 더 낮아지겠죠.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9만 1,000명의 백인이 출국을 한 겁니다. 남아국을. 주로 영미권인 영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로 주로 이동한 거죠. 그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특혜의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여기에 마크 웨브님이 남아공화국 상황을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이 주제를 한 3일 동안 계속 다룬 것은 너무나 이렇게 관찰할 만한 그런 거고, 트럼프를 움직여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엄청난 그런 특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에게 제공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고 그걸 수용해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백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대단하고, 월스트리트전을 통해서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날이 좋아질 테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유지하고 계속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어제 도착한 59명의 여러분들 젊은 분들도 대단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놀기도 힘든 모양이에요. 여기 레딧 사용자들은 영국이나 캐나다에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많은 백인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이주를 선택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친구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남아공을 떠났습니다. 그냥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주변에 전부가 다 흑인들의 여러분들 빈촌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도 여러분들 적을 거라고요. 치안이 불안하니까. 전력도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이 떠나겠죠. 만일 토지 계획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유대인들 여러분들 탄압해가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 경제가 망가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꾸준히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해 가지고 이런 분들처럼 조상들이 남겨준 땅을 계속 지켜야겠다, 이런 분들은 소수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흑인들이 다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기획할 거라고요. 정치 권력이란 강제력이니까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흑인들로 우성된 이런 다수 당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는데 백인들을 빼앗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부유한 교외 지역이 빈곤 지역에 둘러싸여서 범죄 위험이 더 높다고 상상되지 않습니까. 철조망 이런 걸 가지고 다 여러분들 뭐죠, 사설 보안 업체들이 지키고 있겠죠. 그 주변에 이런 빈촌들이 다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백인들 사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국민회의 ANC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지방선거에서 ANC가 처음으로 전국 득표율 50% 미만을 기록하며 정치적 지지가 약화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피해의식도 강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도 강할 것이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거든요. 상처가 치유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이런 거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상처가 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흑인들의 상처와 그 배경, 어떤 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여러분들 치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흑인 가구의 64.2%가 빈곤층에 속하고 백인 가구보다 평균 20배 덜 부유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파르트 헤이트 시기가 1948년부터 1994년이니까 50년 정도 여러분들 박해를 받았으니까 정오감, 피해의식, 적대감
엄청날 겁니다. 이 뭐 해결 안 되는 거죠.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모처럼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 상수인 거죠. 이 부모처럼. 일론 머스크가 일찍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7세 때 떠나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본인이 유소년기를 통해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니까 깊은 역사적 상처, 심리적 상처, 경제적 격차,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분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백인들 이런들 박해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돼서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완전히 경제가 여러분들 그냥 붕괴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대중들은 전문직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노하우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백인들은 계속 이제 떠나는 겁니다. 남아공화국에서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를 느끼고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여러분들 상황을 양보한 호전시키는 거가. 그러나 이제 일부 사람들은 레딧에서 한 백인 사용자는 남아공화국은 내 고향입니다. 떠나면 내 정체성을 잃습니다. 우리는 남아공에 남아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냥 계속 있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화국의 백인들에게 이름 제공한 난민 지위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인물 같아요. 의리도 있고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상큼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마지막 기회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를 누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 프랑스 위그노 출신들, 네덜란드계 독일계들을 묶어가지고 아프리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너 3분의 2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영국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이 네덜란드계, 프랑스계, 독일계, 영국계니까 유럽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 내밀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인물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